일단은 잠깐 보시면요. 출제 비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단원에서 오늘 진도는 1강에서 5강까지 나갑니다. 오늘 진도는 1강에서 5강까지 나가는데 일단 2강, 3강, 4강이 있죠. 여기가 고전역학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물리 문제가 5문제 나옵니다. 그 단어는 4단원인데 여기서 적게는 무조건 1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옵니다. 그 출제율이 오늘 하는 내용이 거의 20에서 40%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고전역학을 명심하시고 매년 어떤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할 것 없이 사회복지시 할 것 없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 고전역학 2강에서 4강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역학은 나온다면 계속 암기 문제입니다. 거의. 그래서 현대역학은 생각보다는 문제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출제율은 지금까지 한 3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난이도는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거 포인트 잡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단원 들어가면 또 2단원 출제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1강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출제가 되지도 원래 잘 되는 부분도 아닌데다가 그 문제화가 거의 안 돼요. 사실은 거의 안 되는데 굳이 한 문제를 뽑아낸다면 1강에서 나머지는 그냥 한번 정독 한번 하시고요. 한번 읽어만 보시고 문제 한 문제를 굳이 뽑아낸다면 첫 페이지에 있는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 앙부일구 정도는 나올 수는 있는데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제는 낮습니다. 그래서 앙부일구는 해시계인데요. 자, 그 해시계를 제가 간단하게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앙부일구가 자 일단은 해시계를 어디에 두느냐면 북쪽 하늘 둡니다. 북쪽 하늘 보면은 고정된 별이 있습니다. 북극성이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천구의 북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침이 이렇게 북극성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해시계에서 앙부일구에서 이 가로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이쪽이 북쪽 하늘이라면 제 뒤통수는 남쪽이 되겠죠. 그럼 이쪽이 동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림자가 요 방향으로 가는데 이때 그림자가 어떨 때는 가장 긴 선 따라 이렇게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림자가 짧은 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짧은 선으로 가면 그림자가 짧고 이건 길죠.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가 길 때가 겨울철입니다. 가장 짧을 때는 여름철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가로선 있죠. 가로선이 바로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선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중심을 향했을 때, 자, 보통 낮에 어떻습니까? 정오 때 보면은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죠. 그림자가 요 딱 정중앙에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요 때를 정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에 여기는 오전에 그림자는 오전에 이쪽 영역에 생기고 이쪽 영역에는 오후에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앙구일구에서 이래 세로선이 보입니다. 이 세로선이 뭐냐면은 그때 시각을 나타내겠죠. 세로선 따라. 그죠? 그래서 세로선은 그때 나타내는 시각선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오전, 왼쪽에 있으면 오전, 오른쪽에 있으면 오후 시간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앙이 정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선은 계절선, 세로선은 시각선. 요 정도 기억하시고 간단하게 예제 한 문제 정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역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장 넘겨 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개념 확인 문제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본다면 자, 그림가는 앙부일구에서 영침의 그림자가 겨울철이랍니다. 그랬더니 가를 보세요. 그림자가 가장 긴 쪽에 있죠. 그리고 시간대로 본다면 오전 8시경이랍니다. 그래서 왼쪽 영역에 그림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요걸 기준으로 나를 보기 바랍니다. 나는 그림자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이 말은 가장 짧은 선 따라 움직이니까 무슨 철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름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각은 대략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는 잔잔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가장 위에. 요게 대략 1시간 간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정오 12시. 그럼 요게 1시, 2시, 한 3시, 4시경에 얘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선 있죠? 요게 대략 1시간 간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만 판단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율이 일단은 100%죠. 따지고 보면 무조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전 역학 2강에서 4강까지인데 칠판 위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상 빠르기부터 나옵니다. 속력, velocity, 또 혹은 속도. 자, 속력은 빠르기죠. 어떤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을 했느냐, 이동한 거리로 보통 나타내고요. 뭐 미터 per 세컨드, 초당 몇 미터 가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변한 위치가 얼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미터 per 세컨드고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얘는 단순 빠르기입니다. 아이고 저기 버스가 되게 빨리 가네 이러면 속력이고, 아이고 빨리 가는데 절로 가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찝어주면 속도 관점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방향성이 있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인데, 이때 이동한 거리와 변의 차이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제가 이 방향으로 4m를 이동한 후 90도로 3m를 갔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7m죠. 그죠? 예. 이동한 거리는 7m인데 실제로 이 점에서 이까지 위치가 요만큼 변하는 거죠. 맞죠? 이게 변입니다. 변한 위치. 그럼 이제 이거는 약간 수학적으로 3대 4대 5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는 뜻인데, 이래 되면 변위의 크기는 몇 미터란 말입니까? 5m죠. 맞죠?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한 위치입니다. 요게 이동한 거리 실제로 간 거리고요.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제가 200m 트랙 경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출발해서 200m 트랙 경기를. 그럼 이동한 거리 말 그대로 몇 미터입니까? 200m 맞죠? 이동한 거리는. 그죠? 근데 변한 위치는 얼마란 말입니까? 제자리에 왔으니까 0이죠. 맞죠? 그게 이동한 거리와 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직선 운동만 나옵니다. 이 말은 자, 제가 이 방향으로 5m를 간 후 되돌아와서 2m를 이동을 했다면 이런 직선 운동밖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 이제 몇 미터입니까? 이동한 거리는 7m인데 변한 위치는 오른쪽으로 몇 미터? 3m가 변이란 거죠. 오른쪽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변이와 이동 거리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뜻인데, 변한 위치 관점인데 우리는 요 포인트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 운동만. 알겠죠? 자, 이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제 속도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인데 우리는 방금 직선 운동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직선 운동 방향에서는 한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잡는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도에서는 양과 음의 표현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결론은 뭐냐? 속도에서 양과 음은 크기가 아니고 방향인데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그래서 기출된 그래프 중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기출됐다 이런 뜻이죠.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전까지는 속도가 양의 수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속도가 음수로 바뀌었죠. 속도가 양에서 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이 시간대 무슨 방향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이 면적을 이동한 거리라고 외울 거란 말입니다. 좀 이따가 이 그래프 할 때. 그러면 이 면적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5m가 나왔고 이 면적을 계산했더니 2m가 나왔다면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란 말입니까? 이동한 거리는 7m지만 변이의 크기는요. 그렇죠. 요게 요거란 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속도에서 양과 음은 운동 방향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신경 쓰란 겁니다. 됐죠? 이제 공식은 간단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이동한 거리, 시간당 변이.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변이 시간 그래프 혹은 이동한 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거리 시간 알면 속력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변이 시간 그래프 그리는 목적은 빠르게 알아보려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숫자를 넣어서 개념 잡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 요 미터 혹은 t 시간 이렇게 놓았을 때 자, 어떤 A라는 애가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수라는 친구가 요점을 제가 A점이라고 놓고 요거를 숫자 2라고 밑을 적고 제가 요거를 6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A점까지 몇 초 걸렸단 말입니까? 2초. 그래서 몇 미터 갔죠? 6미터 간 겁니다. 이렇게 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거리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세로가 거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저 공식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A점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A점까지 몇 초 걸렸죠? 2초. 몇 미터 갔습니까? 6미터. 저 공식 그대로 쓰면 된단 말입니다. 2분의 6. 그럼 얼마입니까? 평균 속력이 3이죠. 초당 3으로 가는 속력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A점까지 직선을 끄면 이 직선 기울기가 얼마냐면 자, 여러분들 예전 학창 시절의 기울기는요. 수학 시간에 X축분의 Y축입니다. 그럼 2분의 6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3이죠. 맞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속력 값하고 똑같습니까? A점까지 무슨 속력? 평균 속력이라는 겁니다. 그냥.